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연애를 많이 해봐야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다는 것은 나쁜 이야기가 아닌데 이 말이 연애에서도 적용되는지 의문을 품은 여러 학자들이 과거의 연애 경험이 현재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 정부기관 NSFG,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같은 부처에서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혼전 성관계를 한 사람의 수와 결혼 후 5년간의 이혼 확률의 상관 그래프인데요. 1980년, 90년, 2000년 이렇게 세 가지 시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혼전 성관계 파트너의 수, 즉 지금까지 만난 사람의 수고요. 그리고 Y축은 이혼하는 확률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시대에 따라서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비슷하게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구에서 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이혼율이 높은 사람들은 과거에 연인이 10명 이상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이혼율이 낮은 사람은 연인이 아예 없었던 사람, 그 다음에 2명 사귀고 결혼한 사람이 예상외로 이혼율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1번, 2번은 이해가 되는데 3번은 조금 이상하죠? 왜 2명을 사귀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았을까요? 연구 보고서에서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명만 사귀고 결혼을 하면 그 두 사람이 지나치게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2명 사귀고 결혼을 하면 인생을 통틀어서 맞는 사람이 2명이란 얘기죠. 전 남자친구 1명과 지금 현재의 남편, 이렇게 딱 2명을 만날 확률이 높았던 거죠. 사귀었던 사람이 3명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중화가 되면서 이전 연인들이 삶에 남겼던 것들이 희석이 되는데, 1명 사귀고 헤어진 다음에 다음 사람과 바로 결혼을 하면 너무 강렬하게 1대1로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대에 상관없이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거나 딱 2명만 만났을 때 이혼율이 높았다는 연구였습니다.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 덴버 대학 연구팀은 미혼이었던 미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5년 이상 추적 조사를 했고, 조사 기간 중에 418명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추적 조사 대상자들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결혼 전 연애 기간, 과거의 연애 편력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고 이후 면담을 통해서 결혼 생활 만족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 전 연애 경험이 평균보다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들보다 현재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연애의 횟수가 많을수록 현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연구자들은 면담을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보았고, 그 이유 중 하나로 비교 심리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애 상대가 많을수록 현재의 배우자와 예전 연인들의 생활 방식, 성격, 외모, 스킨십, 그리고 대인관계 방식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대를 보는 눈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냐면, 평균 능력치가 5 정도인 A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결혼 전까지 만났던 연인들의 평균도 5였다고 해볼게요. 근데 평균이 5였어도 각자마다 특출난 장점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외모 8점, B는 유머 9점, C는 성격 10점, D는 키가 9점, E는 직업 8점. 가장 높았던 역치는 전부 8에서 10점이 됩니다. 평균 5 정도가 됐었어도요. 근데 내가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이 모든 역치를 만족시키기가 힘듭니다. 높아진 역치는 환상 속의 어벤져스를 만들게 되고, 그 어벤져스를 현재의 배우자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 무한하게 나오는 셈 같은 것은 아니어서 만나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마음도 무한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미룰 수 없을 때 결혼해야겠다는 태도가 생각보다 결혼하는 것을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연구진은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헌신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연애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만큼 이별 경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별을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성숙해지고 성장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아왔을 확률도 있습니다. 상처들을 한두 번 받으면 괜찮지만 여러 번 찔린 부위에 또 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부위를 계속 찔리면 생각보다 치명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왜곡되고 이성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융은 이별의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뇌는 다시는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방향이 현실을 왜곡하는 방향, 자기를 극단적으로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애 경험을 했다는 것이 인간관계에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현재의 연인과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과거의 연애가 현재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고 이를 부인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과거를 과거로서 인정하고 현재의 동반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으신데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노하우나 비법을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음대로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